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인터넷 전화와 SNS 등을 먼저 사업화했지만 아이디어와 세계화 전략이 부족해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대권 후보자들이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경선 무산 가능성을 경고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50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제 거래량은 하락하는 등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김보람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반등 하루 만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은 김종성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중국보다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됐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67%, 12.31포인트 내린 1835.64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중국인민은행이 약 4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62억 원, 88억 원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나흘째 팔자에 나서며 59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0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과 철강 금속 등이 강세를 보였지만 통신업, 운송장비, 전기전자, 증권 등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NHN,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이 올랐고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삼성전자 등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에 2%대 강세를 보였고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주와 락앤락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네, 한국 기업의 2년에서 3년 이상 장기 투자했던 외국계 펀드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럽계 자산운용사인 퍼스트 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유한양행 지분율을 7.05%에서 4.94%로 줄였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유한양행에 투자해왔지만 올 초부터 투자자금 회수 모드로 전환하면서 넉 달 동안 약 270억 원을 현금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 4분기까지만 해도 40%대를 유지하던 유한양행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현재 33.18%로 줄었고 올 들어서만 2%포인트 넘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한 개인 투자자의 경영권 인수 선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팀스에서도 10년 이상 투자했던 외국계 펀드들이 대량 환매에 나섰습니다. 팀스는 사무용 가구업체 퍼시스에서 지난 2010년 분할된 교육용 자재 업체로 기업 분할 이전인 2001년부터 팀스에 투자했던 미국계 펀드인 퍼스트 이글 오버시즈 펀드와 퍼스트 이글 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8월부터 각각 보유 지분을 3.19%포인트, 3.97%포인트 줄였습니다. 코스닥 기업들 가운데서도 외국계 펀드들의 자금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모바일 입력기기 전문 업체인 크루셜텍은 지난해 3월 외국인 비중이 30%에 달했지만 오차드 캐피탈, 노무라 에셋 등 외국계 펀드의 환매가 이어지면서 현재 외국인 비중이 2.12%로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크루셜텍 지분을 사들였던 노무라 에셋은 올 3월부터 본격적인 지분 매각에 나서 최근 2개월 만에 지분율이 5.05%에서 1.53%로 줄기도 했습니다. 네, 외국계 펀드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는 원인이 유럽발 위기가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의 조정 또한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유럽발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로 국내 증시 조정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외국계 펀드들이 발을 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외국계 펀드의 지분 매각이 집중된 종목들 대부분이 중소형주로 전체 외국계 펀드의 증시 전망을 대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민정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 유럽계 자금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괄 매매를 주로 하는 외국계 펀드의 특성상 MSCI 코리아 지수에 속한 대형주 위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일부 중소형주에서 외국계 펀드의 매도가 잇따랐다면 각 기업의 펀더멘탈 변화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5월 이후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외국인 매도가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준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하반기 경기 모멘텀에 기댄 이머징 국가 통화 강세에 베팅이 가능해진 데다가 이달 말 유럽은행의 디레버리징이 마무리되면서 유럽계 자금의 이탈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며 최근 지수 하락으로 주가 수익률이 8.3배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수급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6월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3.2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올린 이후 1년째 3.25%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는 금리 인상과 인하 요인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일단 대내외 여건을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반영됐습니다.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그에 따른 잠재적 물가 불안은 인상 요인이지만 유로존의 경제 불안과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둔화 조짐 등은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이 인터넷 전화와 SNS 등을 먼저 사업화했지만 아이디어와 세계화 전략이 부족해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차세대 페이스북을 꿈꾸는 인터넷 기업 삼선 보고서에서 과거 인터넷 기업과 비교해 특화한 서비스,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해 10억 달러 클럽에 합류한 핀터레스트, 에버노트, 드롭박스 세 곳을 차세대 인터넷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터넷 전화, SNS 등 사업 모델의 초기 아이디어를 최초로 착안했지만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지 못해 상용화, 세계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트렌드 포착에는 뛰어나지만 글로벌 관점의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권 후보자들이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경선 무산 가능성을 경고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재호 의원 측 권택기 전 의원과 정몽준 전 대표 측 안효대 의원, 김문수 지사 측 차명진 전 의원 등 3명은 오늘 공동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이 일방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후보들의 의사가 반영된 경선 룰 확정 없이 출범하는 경선관리위는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선준비위를 통해 민주적으로 후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통한 경선 룰을 먼저 확정한 후 경선관리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50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제 거래량은 하락하는 등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남 3구 주택 거래량은 4월 538건에서 5월 579건으로 9%가 줄었습니다. 거래량뿐 아니라 시세도 최대 6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50대책 발표 전인 5월 4일 6억 9,500만 원을 호가했던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56.98제곱미터 아파트는 6월 5일 현재 6억 3,500만 원으로 6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LTV, DTI,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여러 유인책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스페인의 장기 국가신용 등급을 A에서 트리플 B로 3단계 강등했습니다. 피치는 스페인의 금융위기와 늘어나는 부채, 경기 후퇴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낮추고 유럽연합의 스페인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고조됨에 따라 스페인의 등급을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피치는 미국에 대해서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에 신용등급을 내릴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피치는 미국이 4개의 트리플 A 신용등급 국가 가운데 믿을 만한 재정 강화 계획을 세우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며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율이 중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조치를 내놓고 경기 부양 모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8일부터 기준금리인 1년 만기 예금과 대출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위스의 UBS은행 등은 중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도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도 추가 부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볼 수 있는 미국과 유럽,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유럽의 재정 위기가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로 파급되면서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됩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을 그룹 미래전략실장으로 전격 발탁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대표이사에 권우현 삼성전자 DS 총괄 부회장을 임명했는데요. 이로써 삼성이 제2의 신경영체제로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임지훈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먼저 그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동시에 교체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건희 삼성 회장의 강도 높은 주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회장이 유럽 경제 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후 그룹 전체의 위기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특유의 승부수를 띄웠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이인용 삼성그룹 부사장은 이 회장이 유럽을 다녀온 이후 제2의 신경영에 준할 만큼의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고 말하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지성 부회장을 그룹 미래전략실장으로 전환 배치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과 체질 변화를 그룹 전체에 확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인사를 통해 삼성의 사실상 2인자 자리에 오른 최지성 부회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최지성 부회장은 지난 30년간 삼성에 근무하며 영업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준 삼성의 대표 CEO입니다. 최 부회장은 특히 TV와 휴대폰 등 완제품 분야에서 세계 1등을 만들어내며 삼성전자 제품을 글로벌 초일류 반열에 올려놓은 주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는 디지털 미디어 총괄 겸 디자인 경영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2006년 보르도 TV를 앞세워 TV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했고요. 2007년에는 정보통신 총괄사장으로 휴대폰 분야의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최 부회장은 특히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뚝심 있는 추진력으로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최지성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앞으로 삼성그룹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그룹 안팎에선 제2의 신경영에 버금갈 정도의 체질 개선 작업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부회장은 그동안 삼성전자를 이끌면서 해외 마케팅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모습도 보인 만큼 삼성그룹 내 계열사 전체의 영업력과 마케팅 극대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 쪽에 더욱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 부회장은 그동안 삼성전자를 올해 처음으로 매출 200조, 영업이익 25조 원의 회사로 키워내는 등 성장을 주도한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최 부회장은 그룹의 신수종 사업의 성장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에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나요? 네, 이번 인사에 따른 후속 인사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권오현 부회장이 맡고 있는 부품 사업 부문과 세트 사업 부문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트 사업 부문은 지난해 12월부터 윤부근 사장이 TV와 가전 사업을, 신종균 사장이 휴대전화와 IT 사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인용 삼성전자 부사장은 후속 인사는 아직 계획된 게 없고 미래전략실의 편제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특히 실차장과 팀장 등 추가 인사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용 사장의 측근으로 잘 알려진 최지성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재용 사장의 업무 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재용 사장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현재의 역할에 아무 변함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 임지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그룹이 서울의 6성급 호텔인 바냐트리 클럽앤스파 서울을 인수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지난 1월 16일 다냐트리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5개월여에 걸친 실사를 마치고 8일 최종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가격은 당초보다 40억 원 낮은 1,63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다냐트리의 이름이나 운영 형태 등은 현재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경영진 선임을 비롯한 운영 청사진은 추후 확정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전기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한국전력이 제시한 평균 13.1% 전기료 인상안의 타당성을 심의했습니다. 지경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한전의 인상안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얼마나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 연구소 등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인턴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10여 명이며 지역인재 할당 방식으로 선발해 계약 기간 근무가 끝나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의 순서로 전형이 이루어지며 채용 신청은 20일까지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지식경제부가 한미 FTA를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기업 40곳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망기업 40곳에는 자동차 부품과 섬유, 기계 등 FTA 혜택 품목 위주의 수출 유망기업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 FTA 피해 품목 수출기업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경부는 코트라 무역관의 전담 직원 지정을 통해 이들 기업의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 계약에 이르는 마케팅 전체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